부분으로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앞에서는 어차피 계속 쓰고 있었던 거는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몰을 구하는 방법이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이용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얘는 1몰 부피를, 그러니까 전체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누는 거라던가, 그 앞에서는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화학식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딱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그 왔다 갔다 했던 게 우리 앞부분이었죠. 그러니까 3페이지의 내용은 다 그냥 요 안에서만 다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새로운 단위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세는 새로운 단위인 몰. 그리고 그걸 하는 거는 결국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1몰의 질량, 몰 질량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1몰 부피로 나누는 거, 이거는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그냥 요렇게만 얘기하고 됐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몰농도가 바로 나오죠. 몰농도, 나 이거 틀었지? 몰농도가 뭐예요? 몰농도가 뭐야? 그냥 부피분의 몰수로 외우세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에서 몰농도 말고 다른 농도가 뭐야? 그쵸? 우리가 흔히 쓰는 게, 가장 흔히 쓰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란 말이야. 그리고 퍼센트 농도도 그냥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질량분의 질량으로 외우면 돼. 왜? 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얼만큼 진한가 라는 걸 표현하는 게 농도잖아. 말 그대로 진한 정도, 이게 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진한가니까 전체가 얼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표시하다 보니까 항상 전체 분의 특정 물질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분모는 항상 용액의 질량, 용액의 부피, 이렇게 용액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분자는 용질의 몰수, 용질의 질량, 이런 식으로 용질에 대한 수치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분모엔 용액, 분자엔 용질인 게 당연하니까 굳이 그것까지 같이 하지 말고 그냥 질량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몰수,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해도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퍼센트 농도는 거기다가 곱하기 100 정도 해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쵸? 100분율이니까. 그리고 몰농도는 뭐, 이거 부피의 단위가 뭐여야 된다? 리터여야 된다. 근데 이거 사실 저 부피 단위가 리터여야 되는 거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애초에 이 몰농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 퍼센트 농도도 그렇고, 이게 다 그냥 사람이, 과학자들이 지들 쓰기 편하려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부피의 단위도 얘가 제일 편해. 그렇잖아. 뭐 밀리리터, 킬로리터 이렇게 되면 알파벳을 2개나 써야 되잖아요.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제일 단순한 알파벳 리터 그냥 썼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리터로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몰농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 이게 끝입니다. 몰농도는 이거 이상 쓰는 게 없어. 한마디로 뭐냐? 어차피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든 이 식에다 대입만 하면 답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0.4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찾으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몰농도가 0.4몰 농도니까 0.4몰 농도는 부피는 1리터니까 1리터 분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X몰. 이거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몇 몰인지 저는 계산 못하겠어요 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건 0.4몰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B도 같은 방식이죠. 결국은 B에서도 전체 농도는 0.2몰 농도가 되겠고, 근데 그때 부피가 0.5리터라고 하니까 거기에 Y몰 해서 Y는 0.0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5몰 농도짜리 해서, 그쵸? 얘가 0.1리터 안에 Z몰,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그냥 식에다가, 저 식에다 대입하는 게 끝이니까 Z는 0.5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부니까 뭐 이게 어렵지 않잖아. 그렇잖아.
몰롱도는 어차피 이씩 이거밖에 안 쓴다고. 그래서 D도 포도당 0.1몰을 물 1리터에 녹인 포도당의 수용액의 몰롱도는 0.1몰 농도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답이 X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여기다 정보를 옮겨 볼게. 자, 포도당이 0.1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적혀 있는 정보는 물이 1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부를 수 있냐를 보면 포도당은 용질이겠죠? 얘가 이제 우리가 녹이는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넣어주는 물질. 그러니까 포도당이 되는 거고. 그럼 물은 뭐예요? 용액이 아니라 용매지, 그치? 용액은 어디까지나 뭐야? 이 둘이 섞여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포도당 수용액. 이렇게 해야 용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용매 물의 부피가 1리터인 거야. 용액의 부피가 1리터인 게 아니에요. 그럼 용액의 부피는 몇이게? 아니에요. 1.1리터는 아닙니다. 근데 몇인지 몰라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뭐 1보단 조금 크겠지. 그러니까 물만 냅둬도 1리터였는데 우리가 거기다 물 넣어줬으니까 1리터보다 조금 더 커질 거 아니야 부피가. 그럼 결론적으로 부피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얘는 몰농도가 0.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실전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물 1리터에다가 포도당 넣어줘도 용액의 부피가 그렇게 변하진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거든 나중에 실제 문제집에선. 근데 그건 이제 그 단서 조항으로 문제에다 달아주니까 그런 거고 우린 지금 거기까지 일단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포도당 수용액이 1리터보다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좀 더 당연한 얘기잖아요. 물만 있었는데 1리터였는데 거기다 뭘 넣어줬는데 어떻게 계속 1리터겠어. 늘어나긴 늘어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라. 약간 상식선의 생각처럼. 그 다음에 2로 넘어가서 자 2에서는 4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4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에 2리터라고 하네요. 그럼 2리터. 그러면 용질은 몇 몰? 2몰이네. 팔몰이죠 자, 8몰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용질 8몰인 건 되게 쉽게 구해지잖아요. 그냥 요거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몰롱도 아는 식 이게 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구해야 되는 답이 4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리터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몇 그램, 그러니까 질량으로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8몰이라고 답을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뭐 해야 돼? 결국 8몰이 몇 그램인지로 바꿔주면 되지. 근데 그건 쉬워. 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도당 분자량이 180인걸? 줬으니까. 자, 분자량이 뭐야? 1몰당 질량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1몰당 180g이란 소리는 8몰이면 1440g이 됐지. 곱하면 되잖아요. 1몰이 180이면 8 곱하기 180 하면 되니까. 됩니까? 뭐 딱히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물을 추가해야 수용액의 부피가 4리터가 됐대.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아까 4몰 농도는 물이 2리터고 용질이 8몰일 때였잖아요. 근데 포도당은 아까랑 똑같이 8몰일 거야. 우리가 포도당에 대해서 뭘 해줬다고 안 했으니까. 근데 물을 더 넣어서 총 부피가 4리터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렇게 계산해보면 2몰 농도겠지 뭐. 그리고 사실 이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부피가 2배가 됐으면 이 식에서 분모가 2배가 된 거니까 당연히 몰농도는 절반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도 뭐 스무스하게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EX 21번인가요? 네, 여기로 내려와 봅시다. 자, 사실 EX 21번의 내용은 너무 기본이잖아? 사실 이게 화원에서 우리가 연습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수 맞추기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있는 식만 빠르게 계속 맞춰보고 A만 계속 같이 맞춰보고 B, C, D는 그냥 같이 안 할게. 자, 그래서 A의 식을 보면요. ECH3OH 여기다가 얘가 O2랑 만나고 그게 CO2가 되고 H2O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가 비어 있어.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하면 계속 어떻게 맞춰주면 돼요? 계수 맞추기의 원칙은 항상 뭐? 우린 연금술사가 아니다 라는 거였지. 항상 뭐야? 반응 전과 후에. 그러니까 이쪽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반응물하고 결과인 이 생성물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게 원칙이니까. 여기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 탄소 2개 있으면 여기도 탄소 2개 있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여기에는 수소가 8개 있는 거죠. 그쵸? 여기에 수소 8개 있으니까 여기도 수소 8개 있게 만들어주려면 얘가 4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쪽에 산소가 여기한테 4개 여기한테 4개 해서 8개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 8개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가진 산소가 2개, 그럼 얘가 가진 산소가 6개, 그럼 6개가 되려면 3개, 이렇게 계속 맞춰주면 되지. 자, 이게 우리가 화원에서 개수를 맞추는 방식 중에서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우리 뒤에 산화환원 쪽에서 개수 맞추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또 거기서 더 가서 뭔가 되게 많이 해야 개수를 맞출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건 우리가 뭐 당장 할 건 아니니까 대충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맞춘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B, C, D도 하면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OX하거나 괄호 채우기 일로 내려와 봅시다. 자, 그래서 반응식을 적는데 A 더하기 3B가 2C.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가 2몰, B가 3몰이고 그래서 전체 기체 부피가 V1이었대. 자, 이게 이제 반응 전의 조건이잖아. 거기 위에 반응 전 해놓고 그 밑에 적혀 있는 게 A 2몰, B 3몰, 전체 기체 V1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양적 관계 파트에서는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이 과정을 해준다, 이 식을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무슨 식? 자, 이렇게 일단 있으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대로 얘가 2몰 있으면 얘 밑에다가 2몰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얘가 3몰 있으면 3몰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자, 얘까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적어놓고 났으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한계 반응물을 찾는 거야. 한계 반응물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반응의 한계가 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반응식은 A랑 B를 재료로 하는데 A를 1개씩, B를 3개씩 써서 C를 2개를 만들어내는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A랑 B를 재료로 쓰다 보면 A, B 이 두 재료가 항상 동시에 다 떨어질까? 그건 아니겠지. 어떨 땐 A가 다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땐 B가 다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재료를 다 A랑 B랑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 중에서 B가 다 떨어졌어. 그 순간 난 더 이상 C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안 되는 물질을 우린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물질. 먼저 다 떨어지게 되는 물질. 왜? 걔 때문에 반응이 멈출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계 반응물은 누구예요? 그치? A라고 생각하기 쉬워. 왜? A의 양이 더 적으니까. 근데 그치? A가 아니라 B가 한계 반응물이겠지. 왜냐면 한계 반응물이 뭐라고? 다 떨어져서 반응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 쓴다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A 2몰을 다 쓰려면 B가 몇 몰게 필요한 거야? 6몰게 필요한 거야. 그치? 얘가 1개 쓸 때 B는 3개씩 써야 되기 때문에 A 2몰을 쓰기 위해선 B 6몰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양으로는 A는 택도 없어. 절대 다 못 써. 그러니까 무조건 B가 다 먼저 쓰일 거야. 이렇게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으시고요. 한계 반응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한계 반응물 몰수 밑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왜? 다 쓸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반응 전의 몰수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계 반응물을 찾았으면 그 밑에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 다 쓰인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준다? 개수비 적용시켜준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3몰 쓰일 때 얘는 몇 몰 쓰이겠어? 1몰만 쓰이겠죠. 그리고 얘는 2몰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개수비 1대 3대 2를 여기다가 적용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왜 만들어지는 거 맞죠? 왜? 얘는 생성물이잖아. 재료가 아니라 결과잖아.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 후는 어떻게 된다? 얘 1몰, 얘 0몰, 얘 2몰. 우린 항상 이렇게 식을 완성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조건 식을 이렇게 완성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문제가 풀려. 실제로 이제 작년인가?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작년 고3인지 재작년 고3인지 중에서 이게 수능 기준으로 1등급 킬러가 되는 문제잖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이 화합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이용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스킬을 써야 돼. 되게 문제 푸는데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되게 잘했어, 그런 걸. 그래서 막 개수 맞추기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다들 잘했거든? 되게 다 잘했는데 근데 최종적인 정답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결국 답을 잘 못 구해. 그런 상태로 이제 학원에 온 거야. 그래서 왜 얘가 답을 못 구하나 봤더니 진짜 다른 건 되게 잘해. 저보다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막 개수 찾거나 이런 건. 근데 그냥 이 식을 안 세워. 이 식을 근데 안 세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다른 건 다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 학생한테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좀 습관화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바로 점수가 올랐어요. 다른 건 어차피 다 잘했으니까. 야, 이거 무슨 뜻이야? 식 세우는 거 안 하면 답 못 구해 결국. 막 다른 편법, 막 뭐 무슨 엄청난 방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식은 꼭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이 왼쪽 반응 기준으로 했을 때 재료로 O2 30몰하고 CH3OH 30몰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될지 저 오른쪽에 식처럼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 종이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종이 드릴 수는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계 반응물 누구? 그치? 일부러 좀 쉽게 둘의 양을 맞춰서 줬어요. 똑같이 30몰 30몰 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데 얘는 반응에 3개씩 쓸 거고 얘는 2개씩 쓸 거니까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다 소멸되겠어? 산소가 더 빨리 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가 한계 반응물 빼기 30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수비인 2대 3대 2대 4를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0이면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플러스 20, 얘는 플러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메탄올은 10몰이 남게 될 거고요. CH3OH는 10몰이 남게 될 거고 산소는 다 떨어질 거고 이산화탄소는 20몰 만들어질 거고 물은 40몰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계속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가장 기본이야. 요게 이제 지금 요쪽 단원에 있어서 사칙연산 같은 겁니다. 그냥 요건 당연히 한다. 요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여기 아니다. 이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던 거 계속 마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반응 전의 부피인 V1은 기체 몇 몰의 부피가 될 거냐면, 반응 전의 기체는 얘 2몰, 얘 3몰 합쳐서 총 5몰이죠. 그래서 V1은 5몰의 부피가 되겠죠, 그냥. 선생님, A 2몰하고 B 3몰이니까 종류가 다른 걸 섞었으니까 그냥 5몰 부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닌 건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랑 몰수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란 단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종류는 상관없어. A랑 B가 서로 다르든 자시든 다 필요 없고 아무튼 기체가 5몰이면 부피는 그냥 기체 5몰의 부피임. 만약에 얘가 0도씨 기압이면 22.4 곱하기 5리터가 되겠다고. 만약에 얘가 20도씨 기압이면 24 곱하기 5리터가 되겠다고. 그치?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V1은 이렇게 될 거고, 반응한 B의 부피라고 했어. 그럼 이건 무슨 뜻? 여기 말 그대로 반응에 참여한 B, 요거 3몰. 그래서 3몰의 부피가 이제 반응에 참여한 B의 부피가 됩니다. 또 반응한 A의 부피는 요거예요, 요거. 반응한 A는 1몰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생성된 C의 부피는 생성된 C 요거죠? 2몰 생성됐으니까. 그래서 2몰 부피만큼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남은 A는 여기 1몰. 그래서 남은 A의 총 부피, 남은 A의 부피는 1몰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V2. 자, V2는 반응 후의 전체 부피가 되는데, 반응 후는 이거 다 더하니까 3몰 부피가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서 5몰 부피, 3몰 부피, 1몰 부피, 2몰 부피 이게 뭐야? 만약에 얘가 지금 0도씨 기압이면 지금 여기다가 숫자에다 다 곱하기 22.4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20도씨 기압이면 여기 지금 주어진 숫자에다 전부 다 곱하기 24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B로 내려가 보면요. 자, 20도씨 기압 물의 전기분해로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었다. 자, 요거 화학식부터 적어봅시다. 자, 물의 전기분해식 어떻게 적어? 물의 전기분해니까 H2O 적고, 뭐 돼? 그치? 물 전기분해하면 H2 수소기체랑 O2 산소기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개수 맞추기 알아서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요. 뭐 개수 맞추기는 아까 해봤으니까 굳이 다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자, 근데 자, 얘도 오른쪽처럼 이렇게 적고는 싶어. 근데 이제 좀 글을 읽어서 내려오다 보면 생성된 수소가 12ml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는 다 안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뭐만 먼저 알려줬냐면 생성된 수소 얘가 12ml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근데 사실 식을 이렇게 오른쪽의 형태로 적으려고 하면 몰을 꼭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다가는. 근데 몰 대신에 부피를 적는 게 문제가 돼, 안 돼? 어떨 것 같아? 예, 상관없어. 우리는 이 식을 원래 몰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부피로 식을 세워도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 왜?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한 몰수 B랑 뭐랑 같은 거였어? 부피 B랑 같은 거잖아. 전제 조건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그쵸? 그치? 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온도 압력 같을 때 몰수, 같은 몰수에는 같은 부피를 가져야 된다. 약간 이런 거잖아.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그래서 몰수가 2배면 부피 2배. 이런 거니까. 그래서 몰 대신에 이렇게 부피를 적어서 식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12ml가 된다는 소리는 만들어진 게 얘가 12ml라는 소리고, 그쵸? 그러면 얘는 만들어진 양이 6ml가 되겠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6ml가 된단 말이야. 왜? 여기 2대1 이렇게 여기가 계습이 성립돼야 되는 층이잖아. 여기 2층. 그치? 그런데 그럼 여기 2대2니까 요거 12m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빼기 12ml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나? 알겠지 않아? 2대2대1이니까 그대로 해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 있어 없어?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지, 그치? 뭐 이게 뭐 물어볼 건덕진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뭔가 물어보니까 아닌가 싶은 거잖아. 아니니까 물어보죠. 아니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안 돼요 이거. 지금 이거는 부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저 몰수비랑 부피 비해서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할 때라고 했죠. 자,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 안 해요. 왜? 얘네 둘끼리는 아보가드로가 성립하거든? 근데 이거 식이 다시 뭐라고 했냐면 물의 전기 분해라고 했죠. 이게 물이야 물. 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 하면 안 돼. 누구는 적어도 얘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12ml, 6ml 했다고 얘 빼기 12ml 이따구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괜찮은데 얘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꼭 뭘 해줘야 되냐? 그 밑에 조건 보면요. 20도 C1기압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몰수로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몰수로 채워볼게요. 얘가 이제 물, 그러니까 액체라서 이제 몰수로 꼭 바꿔줘야만 되는 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몰수로 바꿔보면 그럼 얘가 12ml면요. 12ml면 몇 몰이게? 0.0005몰?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24리터분의 12ml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건 이제 바꾸면은 24,000분의 10이잖아. 요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면. 그러면 2000분의 1이니까 0.0005몰 맞죠? 맞네. 그럼 얘가 더하기 0.0005몰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더하기 0.00025몰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결론적으로 0.00025몰이어야 되는 거고. 아우 힘들어. 얘 빼기 0.0005몰이 되는 거고. 0 하나 덜 적었어도 되는 거니 혹시? 아니지? 내 계산에 틀린 게 없지? 틀린 게 없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아무튼 얘 0몰이었을 테니까 내가 분해한 물의 양은 0.0005몰이겠죠.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얘는 부피로 완성하면 안 돼. 부피를 이용해서 완성하면 안 된다고. 예, 아보가드로 법칙 못 쓴다고. 물이니까. 그걸 좀 기억합시다. 오케이? 누가 액체고 누가 기체인지는 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원래는. 근데 식을 보지 않더라도 대충 우리가 누가 기체인지는 좀 외워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외워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뭐 H2, N2, O2 이런 애들이 기체일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정도는 그냥 기체라는 걸 좀 당연하게 알고 있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산화탄소도 당연히 상온 기준으로 기체겠지 뭐. 이렇게. NH3 암모니아도 상온 기준으로 당연히 기체겠지 뭐. CH4 메테인도 기체입니다. 뭐 이런 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H2O 물 같은 경우 상온 기준으로 말 그대로 물이겠지. 액체겠지 뭐. 뭐 아무튼 일단은 그래서 B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고 C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로 내려가 보면 자, C에는 그냥 그림에 있는 걸 그대로 일단 옮겨 볼게. 자, 그림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보면 C에는 A가 일단 2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개로 적긴 좀 그러니까 2몰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B가 3개 있으니까 B 3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서 A가 1개 남게 되고요. A 1몰. 그리고 C가 2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 A가 하나 사라질 때 B는 3개 사라지고 C 2개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걸 식으로 옮기면 뭐예요? A가 하나 사라질 때 B가 3개씩 같이 사라지고 결과
두 개의 C를 만들어내 라는 식인 거지. 얘를 이제 반응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반응 전 부피와 반응 후 부피는 이건 이제 전부 다 기체. 사실 이거는 문제 조건에 적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당연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원래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다 기체니까 이거는 원래 조건으로 있어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반응 전에 5몰, 반응 후에 3몰. 그러면 몰수비가 5대 3. 근데 어차피 다 기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할 거고, 그럼 몰수비는 부피비 이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몰수비가 5대 3이면 부피비도 5대 3이겠지 뭐. 됨? 그래서 반응 전 부피 대 반응 후 부피의 비는 5대 3이 되겠고, 반응식은 요게 되겠고. 자, 그리고 이거 반응 전 밀도 대 반응 후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지금 부피비가 5대 3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밀도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우리 이미 이것도 앞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할 때 밀도비는 무슨 비예요? 분자량비라고 얘기는 했었어. 근데 그거 앞에서만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이런 반응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체들이 섞여 있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기체들이 섞이면 밀도비는 분자량비라고 하는 이딴 건 쓰면 안 돼요. 이게 성립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얘는 순수한 기체 A, 순수한 기체 B 이 둘을 비교할 때나 밀도비가 분자량비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혼합기체가 돼버리면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도비를 따로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우리 부피비를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질량 혹은 질량 B만 알면 되죠. 자, 질량 B 어떻게 되게? 네, 질량 B 1대1이지. 같아야지. 왜? 질량 보존해가 없지. 반응 전 총질량하고 반응 후 총질량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야? 우린 연금술사가 아니라고. 원자 맘대로 없애버려도 안 되고 원자를 맘대로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있는 원자 가지고 배치만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변해서는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비가 1대1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가, 그럼 밀도비는 5분의 1 대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부피비가 5대 3, 질량비가 1대1이면 5분의 1 대 3분의 1 이렇게가 밀도비가 되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결과적으로 3대 5. 되죠? 넘어갈게요. 급해. 갈 길이 멀어요. 자, 그 다음 거. 20도씨. 아직 저걸 해야 되네. 반응 후 실린더에 B를 충분히 넣어주면 생성물질이 3배 더 증가한다. 이거 어떻게 돼? 3배 더 증가한다 아니고 2배가 되는 거지. 이거 볼게요. 자, 얘를 다시 좀 저 형태로 바꿔보면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지만 아무튼 얘가 원래 2몰 3몰 있었으니까 얘 3몰 다 쓸 거고 얘 1몰 쓸 거고 얘는 2몰 만들어낼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1몰이 남겠고 얘는 0몰이 되겠고 얘는 2몰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이건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이게 지금 반응 후 실린더인데 거기다가 B를 충분히 넣어주면인데, 자, 여러분들 이 충분히 넣어주면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있는 B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B를 무한대로 바꾼다는 소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B를 충분히 넣어준다 이 뜻은 앞으로 B가 다 떨어져서 반응이 멈출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B가 아닌 쪽이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야 라는 뜻인 겁니다. 어떤 걸 충분히 넣어줬다는 뜻은.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얘를 빼기 1 이렇게 한계 반응물로 새로 잡고 식을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빼기 1,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생성물은 4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는 2몰이 생성물이었는데 지금은 4몰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3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X. 그래서 그 밑에 문제로 내려가 봅시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다. 자, 묽은 염산, 자 20도 실기압에서 묽은 염산 10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 1.5g을 넣었을 때 플라스크의 질량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됐는데, 그래서 저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었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해봅시다. 자,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의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해 볼게요. 자, 탄산칼슘 화학식이 CaCO3죠. 이게 탄산칼슘이잖아. 그 다음에 얘가 묽은 염산이랑 반응하니까 HCl이랑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뭐 나와야 돼요? 이거 반응식, 그치? 여러분들이 일단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CO2가 나온다는 사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어, 통합과학에서. 그치? 그리고 그치? 여기다가 뭐 CaCl2가 만들어지고 물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통합과학에서 이거까지 식으로 다 하지 않았냐? 그치? 이거 다 식으로 했었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다 이제 개수만 맞춰주면 이거만 이제 2로 딱 바꿔주면 깔끔하게 개수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 2, 1, 1, 1이야. 이거는 이제 잘 모르면 자, 그래서 계속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탄산칼슘 1.5g을 넣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탄산칼슘 밑에다가 1.5g 이렇게 적으면서 식 전개하면 되나? 자, 아까 우리 여기는 이제 몰로 꼭 해놨잖아요, 식을. 근데 이거를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할 때는 여기 몰 대신에 부피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지.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건 자시건 뭐가 됐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질량입니다. 여긴 절대로 질량 상태로 식을 전개해서는 안 돼. 왜냐? 이 개수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질량은 절대 대입해서는 안 돼. 적어도 얘는 부피 혹은 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피도 아까 뭐라고? 이걸 부피로 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기체여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결국 얘를 몰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근데 CaCO3라고 하는 물질 1.5g을 몰수로 바꾸면 몇 몰이에요? 어떻게 바꾸면 돼? 질량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몰수 구하는 방법 뭐야? 화학식량분의 질량. 거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CaCO3의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를 100분의 1.5로 바꿔주면 얘가 몰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냐면 묽은 염산 HCl이 100ml가 있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HCl 몰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묽은 염산이잖아. 묽은 염산이면 수용액입니다. 기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체만 보고 얘만 가지고 뭘 못 구하냐면 몰수를 구할 수는 없어요. 24리터가 1몰인 건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거잖아. 22.4리터가 1몰인 거. 이거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100ml 이 자체를 기체로 환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자, 대신에 용액의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거든. 뭐야? 몰농도. 왜?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피를 알고 있으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 뭐만 알면, 몰농도만 알면. 근데 문제에 몰농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건 뭐냐? 거의 반페이크입니다. 아예 쓸 수 없는 값이에요. 그냥 니들 낚이라고 준 값이에요. 이 100ml 가지고 뭐 해보라고. 그럼 그대로 틀리니까. 24분의 100 이딴 거 하라고 그냥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100ml는 쓸 수 없는 값이고 1.5g은 이미 써먹었잖아. 그러면 남은 건 이 202.81g, 이게 이제 반응 전의 총 질량이래요. 그리고 반응 후의 총 질량이 202.37g이랍니다. 이제 이거 이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말고는 이제 문제 주어진 게 더 이상 있지도 않아. 무조건 이거 써서 찾아야겠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반응 전 총질량이랑 반응 후 총질량이 다르죠. 왜 다른 거야? 증발? 증발은 무시한다고 없지, 조건이. 증발 무시 있네, 밑에. 그래, 기체. 발생한 기체. 자, 얘 고체고요. 얘는 수용액이라고 했었고, 얘도 고체, 물에 녹아 있게 될 거고, 얘는 물인데 물의 증발 무시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발생한 CO2 기체, 얘가 되지. 자, 아까 얘기했던 요런 기체 반응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기체일 때, 이런 기체 반응은 애초부터 기체를 가둬두고 질량을 재기 때문에 질량 변화가 당연히 없어. 근데 얘는 지금 CO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응한 기체가 날아가 버리면 그만큼 질량이 손실될 수밖에. 반대로 질량이 손실됐다면 그 이유는 저 날아간 기체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차이값만큼이 뭐다? 발생한 CO2의 질량이 되는 거죠. 몇 g이야? 차이? 0.44g.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질량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몰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거 뭐로 나눠? 그치. CO2니까 44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몇 몰이에요? 0.01몰. 0.1몰 누구야? 들은 것 같은데? 0.1몰이라고 했겠지? 아무튼. 얘가 이제 0.01몰이 돼야 되니까 얘가 0.01몰 만들어졌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이걸 맞춰서 얘도 0.01몰 만들어졌고 얘도 0.01몰 만들어졌고 그럼 얘는 0.02몰이 쓰였어야 되는 거고 얘는 0.01몰이 쓰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왜? 여기 2층이 뭐라고? 개수비가 성립돼야 되는 층이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방법 자체는 계속 똑같은 거야. 이 식에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조금씩 다른 것뿐. 무조건 이 식을 완성시킨다가 목표라고, 우리 목표는. 그러면 얘가 0.01몰이고 얘가 0.01몰이고 결과가. 그리고 얘를 보면요. 얘는 0.005몰이 남게 되거든요. 그럼 얘 뭐게? 0이어야 돼. 왜? 무조건 한 개 반응물 하나 있어야 되니까. 둘 중 하나의 재료는 다 떨어질 때까지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원래 있었던 HCl이 0.02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하는 거 뭐? 구구단.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기본. 물론 사실 이거는 완전 기본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긴 해도 아무튼 이걸로 일단 오른쪽에 채워보면요. 그래서 반응 후 생성된 CO2의 질량은 0.44g. 우리 아까 구했죠. 이 차이값이 0.44g이므로. 그래서 CO2는 몇 몰? 0.01몰. 그리고 0.01몰이면 부피가 0.24리터인 거죠. 1몰이 24리터니까 0.01몰이면 0.24리터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 t초 후 반응하지 않고 남은 CaCO3는 0.005몰. 그러면 이걸 거기 이제 질량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100 곱해주면 되지. 화학식량 100이니까. 그래서 0.5g이므로 0.005몰 남아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반응에 쓰인 HCl 수용액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반응에 쓰인 묽은 염산의 몰 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잖아.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자, 그러면 HCl 수용액, 그러니까 묽은 염산의 부피가 아까 100ml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부피로 바꾸면, 리터로 바꾸면 0.1리터 분의,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HCl의 몰수 구해버렸지. 0.02만.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0.2몰 농도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우린 이렇게 HCl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가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프린트 형태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책에 있던 문제를. 아마 요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거 몰 농도에 대한 질문까지 했을 거야. 그걸 안 옮겨 놨을 뿐일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또 됐고, 또 넘어가서, 진짜 너무 바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보면요, N2 더하기 3H2가, 지울게. N2 더하기 3H2가 X가 된다는데, 뭐 사실 뭐 X 뭐겠어. 이 NH3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외워라. 이 식은 그냥 외우는 게 좋아.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안 외우면 못 풀게 돼 있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N2H6면 어떡해. 가능하긴 하잖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근데 아무튼 이 식은 이제 워낙에 중요한 식이니까. 이거 합어보식법이잖아. 이게 이제 식량, 뭐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식이니까. 네. 왜?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 N2랑 H2를 이용해서 NH3를 만드는 건데, 이게 화학 비료예요. 실제로 이제 이식을 하고 이걸 실제로 하게 만들면서, 이걸 이제 실현 가능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화학 합성한 비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농산물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일종의 혁명이었어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그럼 X는 NH3니까, 자, NH3가 이원자 분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원자 분자 뭐야? N2랑 H2 이런 애들이 이원자 분자죠. 말 그대로 원자 두 개가 분자 하나를 이루는 걸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지. NH3는 뭐 기술적으로는 4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긴 하겠지. 보통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이제 4원자 분자인 거지. 그렇죠? 뭐 H2O 이런 거는 이제 3원자 분자, 뭐 CO2 이런 거 3원자 분자, 뭐 일산화탄소 이런 거 2원자 분자, I2 아이오딘 기체 이런 거 뭐 2원자 분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N2를 1.4g을 갖다 놨대요. 자, 여기다 1.4g. 자, 요거. 자, 우리 요 식을 적으려고 하면 이거 질량 g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뭘로 꼭 바꿔야 된다고. 그럼 뭐 뭘로 나눠줘야 돼요? 28로 나눠줘야 되겠죠? N2의 분자량이 28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뭘로 바꾸면 되는 건데, 몇 몰이냐? 0.05몰? 0.05몰.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소는, 자, 요거를 다 이렇게 재료를 쓰려면, 얘가 0.05몰이 다 쓰이려면, 그러기 위해서 H2는 얼마 필요하겠어? 0.15몰 필요하겠죠. 여기가 1대 3대 2 계습이 성립해야 되는 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0.1몰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H2의 양,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H2는, 수소는 0.15몰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X, NH3는 0.1몰이 된다. B는 이렇게 완성이지. 그 다음에 C로 내려가 볼게요. 자, X가 240ml 생성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 X가 NH3죠? 얘가 240ml 생성된대.
자, 이건 뭘로 굳이 안 바꾸고 부피 상태로 풀어도 됩니다. 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니까? 기체니까. 이번엔 전부 기체인 걸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얘가 240ml 만들어 주려면 여기 더하기 240ml고 그럼 얘는 빼기 360ml고 얘는 빼기 120ml고 얘는 이제 전부 기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몰수를 굳이 안 바꾸고 식을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반응하는 H2는 360ml고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된 X는 240ml인데 이걸 몰수로 바꾸면 이제 0.01몰이죠. 그리고 NH3 0.01몰이면 몇 g이야? 바빠 죽겠어서 그냥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진짜.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 씨. 힘들지? 힘들만해. 자,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리고 이제 EX25번은 안 합니다. 아니, 문제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니야. 왜냐면 EX25번은 지금 설명 안 하겠다는 소리고 니들 다음 주에 풀긴 풀어야 돼. 이거 우리 했어요. 이거 우리 이미 했던 겁니다. 예전에 이거 우리 이렇게 3, 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제일 처음에 나갔던 프린트 있잖아. 거기서 설명했던 거거든 이거. 그래서 그냥 다시 보면 될 거고요. EX26번은 일부러 설명을 안 할 건데 시험을 볼 겁니다. 왜냐면 오늘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약간 과제 같은 느낌으로 남겨두겠습니다. EX26번은 설명 안 하고 EX2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마 요거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왜냐면 어차피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것 같아. 뭐 계속 요거 반복입니다. 어떻게든 이 식을 완성시켜 이거의 반복이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완성시키십시오. EX26번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EX27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바꿔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분자량이 A가 B의 2배인 기체 A, B를 그림과 같이 분리된 용기에 넣어 코크를 열어 반응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야 나 26번 왜 읽어 27번 합시다. 자, 밀도가 Dg/ml인 98% A 수용액 Xml의 몰농도가 0.05몰이다. 왜 이렇게 미지수가 많냐? 아유 씨. 자, 아무튼 한번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A 수용액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A가 물에 녹아 있는 거겠지? 말 그대로. 그치? A가 물에 녹아 있는 수용액인데요. 자, 얘가 98%. 자, 퍼센트 농도로는 98%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 농도로는 0.05몰 농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좀 볼게. 자, 우리 퍼센트 농도는 뭐였어? 질량분의 질량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농도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이용하는 거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자, 몰 농도는 뭐분의 뭐예요? 예. 진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자,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용액의 부피에 대한 정보와 용질의 몰수에 대한 정보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열만 해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에서 준 정보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봅시다. 문제에서 준 게 밀도는 D라고 되어 있는데 X 밀리리터라고 하는 정보를 줬네요. 그러면 수용액의 부피, 용액 부피가 X 밀리리터라고 하는 정보로 주어졌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기점으로 삼아서 이런 나머지 것들을 채워보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채워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몰농도식은 다시 적어보면 몰농도 0.05는 자, 부피는 xml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죠? 이거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분의 x 분의 용질 몰수 너무 다 적기 귀찮네. 아무튼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용질 몰수가 몇이란 소리야? 1000분의 x 곱하기 0.05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네요. 굳이 한 번에 계산해 놓지 말고 나중에 그 계산을 끝에 한 번에 할게. 그냥 식으로 적어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용질의 질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A의 분자량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분자량을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서 여기로 직접 넘어가긴 좀 어렵네요. 우리가 원래 몰수를 알면 질량으로 넘어가면 좋잖아. 근데 그건 분자량을 알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대신에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용액의 부피에서 용액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뭘 줬으니까? 밀도를 줬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D면 부피분의 질량에서 X분의 요 용액 질량 그냥 네모 이렇게 표시할게. X분의 네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네모는 뭐야? XD g이 되겠죠. 돼요? 그러면 용액 질량이 XD g이면 용질 질량은 0.98 XD g. 이건 계산 관량을 조금 생략을 했어요, 일부러. 귀찮아서. 근데 할 수 있지, 이건? 그치? 결국 용액 전체의 0.98, 그러니까 98%를 용질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 퍼센트 농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0.98 XD g 이렇게 이거 넘어갈 수 있죠? 이거 넘어가는 게 안 되면 그냥 식 세워서 하세요. 요거 이렇게 세모 해놓고 XD분의 세모 곱하기 100은 98이래. 이거 식 세우면 되잖아. 그치? 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 우린 뭐다? 0.98 XD g은 요 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A의 분자량, 뭐 그냥 라지 A 이렇게 쓸게요. A의 분자량 분의 용질 질량 0.98 XD는 그게 결과적인 몰수인 1000분의 X 곱하기 0.05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 몰농도 파트와 관련해서 하게 될 가장 고난이도 문제 영역입니다. 퍼센트 농도랑 몰농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농도 쪽은 이거 말고는 어려운 게 아예 없어요. 여기까지. 네. 네. 우리가 앞에 했었던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몰농도 여기 이렇게가 이제 굵직굵직한 주제가 되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생활과 화학인가? 네, 뭐 그딴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진도 같이 나가지는 않긴 했는데 완자 기준으로 우리 그 숙제 안 내준 1강 있잖아. 고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가 1단원 전체가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